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토끼풀이 청소년 독립 언론의 뭐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잡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어요. 헌법소원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라면 뭐일까요? 헌법소원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특히 청소년이라고 하면 비용도 꽤 많이 드는 일이고 시간도 꽤 많이 들고 그런 건데 일단 저희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조금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후원자분들한테는 신문을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학교 같은 곳 그리고 약간 교육 관련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아니면은 그냥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편료가 꽤 많이 나와요. 저희 한 달에 이제 이번 달에 60만 원인가 냈는데 정기 간행물로 등록을 하면 50%를 깎아주거든요. 우체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데 2년을 모으면은 소송 비용이 나와요. 소송 비용이 550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근데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2년 조금 덜 모으면 55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계기였고, 그리고 일단 누가 민원 넣고 누가 고발하면은 잡혀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단 정기 간행물법상 미신고 간행물의 발행인은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년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550만 원 내고 소송하는 게 2천만 원 벌금 내는 것보다 싸고, 그리고 징역 1년 제가 가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사법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해야 되니까. 영화에 나오는 소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일반 법정도 아니니까 소년범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저는 별로 겪고 싶지가 않고, 앞으로 앞날이 어느 정도 창창한 이 17살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막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그러고 싶진 않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결정적 이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매우 고루한 질문입니다. 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 그냥 60만 원 내고 말아. 후원도 많이 받잖아. 이러한 고루한 주변의 시각은 혹시 없었는지?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뭐 헌법소원, 사실 이거가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을 조금 깎고 지금 당장 제가 감옥 안 가는 게 이것도 좀 큰 효과지만 좀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소년 언론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영구히 조금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청소년 언론들이 우편료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 편익이 굉장히 엄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역사상 뭐 앞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청소년 언론도 그렇고 뒤로 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있을 청소년 언론도 그렇고 지금이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아닐까. 이거 어쨌든 후원도 점점 줄어들 거고, 어쨌든 앞으로 다른 청소년 언론들이 나와도 저희만큼 어려운 생활을 몇 년 하고 나서야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이 딱 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랑도 같이 내셨잖아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한 개인 1인이 누군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헌법소원을 우리 내자. 그거는 일단 제가 신문법을 알아본 게 일단 저예요. 제가 법적인 것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박수를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편료 60만 원이 든다. 사실 이게 정기 간행물로 등록이 되면 50%가 절감이 되는데 뭐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취재하는데 청소년 독립 언론인데 언론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훨씬 어려워. 일단 일단 저희는 당연히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니까 뭐 선거 관련해가지고 보도할 게 꽤 많아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를 학생들이 기사 쓰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선거 관련된 기사를 쓰려면은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언론이어야 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언론이어야 되고 자담회,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열려고 해도 그게 언론이거나 아니면 성인이 절반 이상인 단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육감 선거 보도를 하느니 저희가 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일 거고 더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거고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거고, 예. 저희 후원금 받는 것도 지금 기부금품법 위반이고 기부금품법상에 또 미성년자는 아니 그 기부금을 1년에 1,000만 원 이상 모으려면 광역지자체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모으는데 아니 등록을 하려고 해도 나는 미성년자니까 안 되네? 그럼 미성년자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취재를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청소년 독립 언론으로서 법안에 관해서도 매우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주목을 한번 했던 게 12선 내란 당시에 그 포고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아주셨더라고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 이분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분이 저희가 아는 분이 그분하고 무슨 어디 강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친해지신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처음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기게 되면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소송이다. 어쨌든 미성년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고 그 미성년자들이 모인 비법인 사단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법률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사회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550만 원이라는 비용도 굉장히 깎아서 만들어주신 그런 비용입니다. 저는 약간 이제 청소년 독립 언론이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하시고 뭔가 이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과정이 한 번쯤 굴곡 있을 줄 알고 이 질문을 넣었던 건데 예상과 달리 되게 훌륭한 어른이셨죠. 네. 허위 조작 정보를 일삼는 전환길 뉴스와 스카이데일리도 언론으로 등록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 이후 계획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계획이 사실 약간 그런 거죠. 누가 민원을 넣거나 고발을 할 거고 이미 민원이 하나 들어갔대요. 서울시에 전화 3월 초에 전화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좀 불쌍한 상황인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기각을 하면은 그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과태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 계획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길 상황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 이기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징역이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감옥에 이어 징역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를 아직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또 우리는 다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나 이 얘기는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있다면요? 아니 보통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미성숙하다 이런 논리보다는 조금 타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금 당장 촉법소년 연령도 계속 낮추자고 하고 있고 이런 저희가 지금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상황이에요. 미성년자가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회사는 만들 수 있고 몇 억의 돈을 굴려가지고 뭐 건물주들 많잖아요. 요즘 미성년자들 강남에 건물주들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능력과 행위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신문을 만드는 건 안 되고 그러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책임 능력을 미성년자에게 조금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도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보도에 의해서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아예 민사소송 같은 걸 걸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비판 보도하는 대상이 뭐 학교재단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학교재단이 학생에게 소송을 거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를 사실 청소년 언론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고, 청소년 언론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이 언론으로 아예 인정해 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막 너네를 허용해 주면은 극우 애들이 나와가지고 언론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 지금 불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극우 애들도 만들려면 불법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논리로 하는 거는 뭐 일부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다 밖에 못 나오게 하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고, 일부 5천만 명 중에 한 명 간첩이 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겠다 이런 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 사안에 한해서는 좀 타당한 얘기고, 미성숙하다라는 것도 사실 미성숙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19세인 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요즘 뭐 이것도 약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촉법소년도 요즘 애들 다 컸다 이러면서 14세로 13세로 한 살 낮추자고 하고 있는데, 투표권은 요즘 애들 아직 그런 거 잘 몰라 이러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18세에서 뭐 한두 살 낮추자고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요즘 애들 이런 거 잘 모르고 언론을 만들어도 애들 미성숙하니까 이상한 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 만드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 컸고 뭐 이상한 범죄 다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우리 요즘 애들 이러면서 촉법소년 낮추자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촉법소년, 저희는 계속 주장하는 게 촉법소년 한 살 낮추고 투표권도 한 살 낮추자, 이 또이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이또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조금 느슨해진 객석의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기 위해서 객석에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 독립 언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인 언론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계셨을 수 있는데, 청소년 독립 언론과 헌법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있다면, 지금 경인일보에서도 나오셨고 KBS에서도 나오셨고 민원연에서도 나오셨으니까 각 사에서 한 분씩만 한번 요거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침 이제 또 기사 경인일보에서는 기사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사 안 내주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기억나가지고. 모니터도 매우 열심히 하고 계셨고. 기자분하고 제가 통화도 한 30분 했던 걸로 기억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청소년 언론을 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해외에는 있나요? 그게 일단 청소년이 독립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활동하는 사례가 해외에 없고, 해외 학교들은 쫓아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잘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이런 헌법소원하고 막 이러면서 해외에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를 찾는 것보다 먼저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독립 언론이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뭐 아이스한테 맞서서 최루탄 맞는 청소년을 찾아내도 독립 언론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고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부기도 하고 공감이 제일 됐던 거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기사를 못 쓴다는 게, 사실 청소년분들이 당사자니까 직접 기사를 써주면 청소년분들이 읽기에 더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전환기 뉴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이 등록만 하면 거의 되는 인터넷 뉴스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굳이 청소년이라는 나이라는 것만 잣대로 너네는 책임을 못 지니까 법인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헌법소원도 해주고
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그렇지만 되게 기특한 보통 이제 인권 운동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기특하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뭐 상관없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가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교육감 선거 후보분들도 이 뭐 보도도 못 내고 투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그냥 옆에 들러리 세워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사진 같이 찍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저희한테 막 간담회 하자고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간담회하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기사 써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거는 사실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견제하는 보도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 기자님도 마침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 관련한 연관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사실 최근에 문성훈 편집장님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방송이나 인터뷰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언변이 엄청 화려해지시더라고요. 재밌게 이제 영상들을 더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세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터키풀 내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점점 어쨌건 그 진행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점점 그 기특하다라는 그 시선 아래서 시선을 베이스로 둔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들도 좀 많다고 저는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쨌건 그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토픽풀이라는 어쨌건 매체의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 혹시 그래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 좀 계획들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기특함, 약간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사회에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언론이 사실 요즘 언론들이 우리 애들 기특하네 라는 시선 외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질 않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잘 타서라도 우리 학교에 윤어게인들 절반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잘 모르시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실제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특함을 잘 이용해가지고 던지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언론이 왜 청소년들은 기특하다라는 시선으로만 보고 계시는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 이런 고민이 많은 걸로. 루먼이 백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폭정에 맞선다고 했듯이 뭐 저희도 나쁜 나이주의라고 하더라도 이용해야죠. 기특하게 여겨주시면은 사실 저희야 정말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특한 거는 솔직히 저희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깨트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청소년들은 약간 어리숙하다라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기사나 한 프로젝트를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게 해서 저희의 인식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진짜 청소년인데도 거의 뭐 KBS나 MBC 이 정도 수준으로 잘하는구나 그런 뭔가 좀 중대 사건 하나를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특하다라는 시선이 좀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그런 시선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싫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다 알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끼를 걷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청소년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기특하다는 게 싫다면서 어디서 말하려고 하질 않으셔가지고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안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써먹어야죠. 사실 별로 기특하다는 생각 안 들고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밖에 안 느껴져요. 솔직히 그냥 어른들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솔직히 느꼈었어요. 맞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앳된 얼굴은 있겠죠. 약간은 뭐 좀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본인들의 가진 생각이나 자신감이 있어 그런지 그 자기들이 가진 이미 뭐라 그럴까 포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까 저기 진행하신 분께서 저기 헌법소원 관련한 의견 얘기를 하고 그냥 혼자 사실 그런 성인 미성년자 결격 사유 이거 지금 저 처음 봤는데 법에 보니까 있긴 있네. 근데
그 변호사님 계신다니까 뭐 잘 하시겠지만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대 이후의 역사라는 게 청소년들이 한 역할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네. 그 저기 3.1운동이나 4.19 때나 그런 청소년들이 막 어디 가서 뭐 잡지 퍼나르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을 강조했으면 좋겠고 도대체 왜 미성년 결격이 들어갔는지부터가 좀 의문이에요 오히려. 네. 그 뭐 어떤 형태의 뭐 저 옛날에는 저기 뭐죠 인색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등록 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미성년 결격이 있을 이유 자체가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이 강조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부금품법 같은 경우에도 보듯이 이게 일단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80년대에 법 만들었던 분들이 일단 뭔가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고 나서 결격 사유로 그냥 기본으로 뭐 한정치산자 뭐 이런 거와 같이 미성년자를 넣었던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이런 거랑 같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디폴트로 같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을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신문, 방송, 라디오는 예전에는 주류 언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레가시 미디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가장 우리 젊으신 토끼풀 기자님께서는 왜 굳이 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문을 발행하시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신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기 쉬운 매체가 아닌가. 이게 오히려 옛날에는 조금 이게 신문사 만들기도 좀 어려웠고 뭐 지금도 막 책 이런 거 보면은 막 한겨레가 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하는데 몇 년 걸렸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막 유튜브 영상 만들고 기자분 오셔서 아시겠지만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기사 쓰는데 오래 걸리고 릴스 하나 1분짜리 영상 만들려고 해도 몇 시간이 드는 그런 세상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판 저희 처음에 그냥 워드로 했었어요. 그래서 워드에다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 집어넣어가지고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그거를 신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저희가 만들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은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핸드폰에 다 걷어가니까 애들이 뭐 공부를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공부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책을 읽지도 않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애들하고 뭐 떠들고 친구들이 뭐 어디 갔거나 그런 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그런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신문을 하나씩 쥐어주면은 그거라도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고 NI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신문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신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그리고 사실 그 인터넷 매체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지금은 그 언론 탄압 이후로 좀 독자층이 넓어지면서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사실 순수하게 그 학교 다니는 학교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뿌리던 신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인터넷 매체로는 사실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그 전달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아무도 안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배포하고 뿌리는 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뭐 딴짓하면서 보고 쉬는 시간에 보고 신문 가지고 장난치면서 보고 조금 보고 그런 식으로라도 읽기 때문에 신문으로 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면은 아예 사이트 접속도 안 하는데 이걸 강제로 그냥 하나 주면은 뭐 나중에 읽고 그냥 찍기라도 할지언정 그래도 헤드라인 정도는 읽는다. 그리고 굉장히 싸요. 이게 저희 지금 16면에 올컬러로 하는데 그게 한 부에 한 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싸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매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신문 방송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제 내리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흔히들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 신문 같은 거 좀 많이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뭐 다 부풀리기 해가지고 계란판으로 베트남에 팔려 나가는 거를 감안하면은 그거를 사실 그냥 학교에 배포하면 애들 저도 지금 한겨레 중앙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학교에 실제로 가져가서 읽거든요. 근데 아마 은평구 전체에서 신문 구독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져가서 읽으면은 애들이 너 또 신문 가져왔냐? 너 무슨 신문 읽어? 이러면서 뭐 한겨레 이런 거 뺏어가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읽긴 하거든요. 예, 뭐 재밌는 헤드라인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기라도 하고, 신문 평소에는 전혀 접할 리가 없는 굉장히 생소한 매체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가성비 있는 홍보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배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토끼풀 기자님 세 분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서 토크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을 받는 게 사실 보통은 뭐 청소년 무슨 그런 거 있거든요. 청소년 언론상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어쨌든 청소년들 사이에서 겨뤄가지고 조금 잘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성인 언론들 과 같이 상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소송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결격 요건이 없으니까 본안에 회부하겠다 그거를 문서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분들도 이런 거를 소식을 혹시 접하시면은 얘네가 청소년 언론이지만 성인 언론들과 함께 이렇게 상을 받고 좋은 보도를 하고 있구나, 미성숙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2012년도에 비슷한 소송이 한 번 있었어요. 신문법에 대해서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청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하면서 낸 논리가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신문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없고, 뭐 신문의 뭐 질이 떨어지고 뭐 그런 완전 비논리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신문을 낼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지금 당장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유보될 뿐이다. 19세가 지나고 나서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했어요. 근데 청소년일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이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청소년을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로 녹여낼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청소년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를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상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게 헌법재판관분들이 보기에도 그 2012년의 논리를 좀 깰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문성호 편집자님께서 너 민원연에서 상 받았다라는 문자를 이제 보내셨을 때 솔직히 진짜 안 믿겼거든요. 진짜 어디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뭐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온 그런 상을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도 안 믿기고,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저런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청소년들이 언제나 사회의 한 축이 되어왔고, 그런 축을 저희가 사회에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사회가 좀 더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 두 편집장이랑 기자분이 할 말을 다 해주셨긴 하지만, 사실 그 미성년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청소년이 언론을 직접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토끼풀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해외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청소년이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민원연에서 상도 받고 하는 게 청소년 언론으로서의 그런 선례를 만드는 과정임과 동시에, 문성호 편집장이 말했듯 그 청소년 언론의 가치를 좀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번 시상식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